이번 영상에서는 이전 영상에서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한 외팔부의 변형을 측정해서 탄성계수와 포화송비를 계산하는 실험이 진행됩니다. 먼저 영상 구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험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고 그 다음으로 실험 진행에 대한 영상이 재생됩니다. 그리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조, 2조, 3조의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실험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알루미늄 외팔보와 스트레인 게이지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번 영상에서 스트레인 게이지 부착 방법에 따라 알루미늄 외팔보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하였습니다. 알루미늄 외팔보의 단면인 가로와 세로 길이를 측정을 하고 바이스를 이용해서 외팔보를 테이블에 고정합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인 게이지의 위치와 하중을 가할 위치를 자를 이용해서 길이를 측정합니다. 그 다음 스트레인 게이지와 인디게이터를 연결한 후 하중이 걸려있지 않은 하중이 0인 상태에서 초기값을 측정합니다. 다음 200g의 하중을 가한 후 진동이 아주 적은 상태까지 기다린 후 그때의 스트레인을 측정합니다. 그 다음 200g씩 1kg까지 하중을 증가시키면서 스트레인을 측정합니다. 그 다음 1kg부터 0g까지 200g씩 하중을 감소시키면서 스트레인을 측정합니다. 이제 실험 절차에 따라 하중에 따른 변형률 측정 실험이 진행됩니다. 실험은 0g부터 1kg 그리고 다시 0g까지의 과정이 3회 반복 진행됩니다. 지금 영상에서 진행되는 실험 시 측정되는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고 영상 이후에 제공되는 실험 데이터를 사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실험 진행하겠습니다. (1차) 실험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스를 이용해서 테이블과 외팔보를 고정해 줍니다. 제가 외팔보에 하중을 가하는 방식은 오른쪽에 보이는 저 기구를 이용해서 외팔보에 줄을 매다는 식으로 하중을 가하게 됩니다. 지금 외팔보의 스트레인 게이지는 인디게이터와 연결된 상태이고 실험값을 이제 사용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화면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보의 외관은 특정했다고 가정하고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트레인 게이지의 위치와 하중이 가는 위치의 길이도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트레인 게이지 표시계가 하중이 0인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의 스트레인을 측정합니다. (200g인) 무게를 가지는 줄을 사용해서 200g의 하중을 가합니다.
추를 올려놓은 후에 진동이 아주 적어질 때까지 기다린 후 스트레인을 측정합니다. 외팔부와 저 기구가 닿는 부분이 평평하지 않아서 진동이 심하기에 교체해 주었습니다. 이것 또한 오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측정하는 변형률은 축방향 변형률과 횡방향 변형률입니다. 200g 추를 더 추가하여 400g인 상태로 진동을 제일 적은 상태에서 스트레인을 측정해 줍니다. 다시 200g을 추가하여 600g인 상태에서 진동이 제일 작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스트레인을 측정해 줍니다. 다시 200g을 추가하여 800g인 상태에서 800g의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진동이 최대한 적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스트레인 게이지 값을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100g짜리 추 2개를 올려서 1kg 상태에서 1kg의 하중을 가한 후 진동이 아주 적은 상태까지 기다린 후 스트레인을 측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200g을 제한 후 800g 상태에서 진동이 아주 적어지기를 기다린 후 스트레인을 측정하였습니다. 실수했습니다. 200g을 재해서 600g인 상태로 진동이 아주 적어지기까지 기다린 후 스트레인을 측정하였습니다. 다시 200g을 감소시키고 400g의 하중이 가해지는 상태에서 진동이 아주 적어지기를 기다린 후 스트레인을 측정하였습니다. 다시 200g을 감소시켜서 외팔부에 200g의 하중을 가한 상태로 진동이 아주 적은 상태까지 기다린 후 스트레인을 측정하였습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추를 빼기 직전에 하중을 측정하고 그리고 추를 제거하였습니다. 하중 측정이 아닌 스트레인 측정입니다. 그리고 200g 추를 제거하여 다시 외팔부에 하중이 가해지지 않는 상태까지 만들어진 후 진동이 아주 적은 상태에서 스트레인을 측정해 주었습니다. (2차) 실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중을 가하지 않은 0g의 하중을 가지는 상태에서 스트레인을 측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g의 추를 올려서 200g의 하중을 가한 상태로 진동이 아주 작아지도록 기다린 후 그리고 하중이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 동안 하중을 가한 후 스트레인을 측정하겠습니다.
다음 200g의 추를 더 올려서 400g의 하중을 외팔부에 가한 후 진동이 최소한이 되었을 때, 그리고 하중이 충분히 가해진 후 스트레인을 측정하겠습니다. 또 200g의 추를 추가하여 외팔부에 600g의 하중이 가해질 때, 그리고 진동이 없고 하중이 충분한 시간 동안 가해진 후에 스트레인을 측정하겠습니다. 스트레인 값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200g의 추를 추가하여 외팔부에 800g의 하중이 가해졌을 때, 그리고 진동이 충분히 적어지고 충분한 시간 동안 하중을 가한 후에 스트레인을 측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100g 추 두 개를 올려서 1kg의 하중이 가해졌을 때, 그리고 진동이 충분히 적어지고 하중이 충분한 시간 동안 가해졌을 때 스트레인을 측정하겠습니다. 이제부터 1kg부터 0g까지 200g씩 감하면서 스트레인을 측정하겠습니다. (600g) 상태에서 600g의 하중을 외파부에 가한 후 진동이 적어지고 충분히 하중을 가한 후 스트레인을 측정하겠습니다.
200g의 추를 제거하여 400g의 하중이 가해지는 상태에서 스트레인을 측정하겠습니다. 추 제거 후 200g의 하중이 외팔부에 가해지는 상태에서 스트레인을 측정하겠습니다. 추를 전부 제거하고 하중이 가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중이 가해지지 않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의 면역력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삼 차 실험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외팔부에 하중이 가해지지 않은 0g의 하중이 가해지는 상태에서 스트레인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다음 200g의 추를 올려서 외팔부에 200g의 하중이 가해질 때, 진동이 잦아들었을 때, 그리고 하중이 충분히 가해졌을 때 스트레인을 측정하겠습니다. 다음 추를 올려서 외팔부에 400g의 하중이 가해질 때 스트레인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다음 200g의 추를 또 올려서 외팔부에 600g의 하중이 가해졌을 때 스트레인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지만 비고민 고찰에 저가 실험 시에 왜 진동이 멎고 어느 정도 멎고 측정을 하였는지, 그리고 하중을 일정 시간 동안 주었는지, 그리고 추를 왜 저렇게 교차로 올리는지 이런 걸 써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200g의 추를 올려서 외팔부에 800g의 하중이 가해질 때 스트레인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또한
이제 실험 결과 이제 표하고 그래프를 내보면 오차를 계산했을 때 이론값하고 조금 다르게 어쩌면 많이 다르게 나올 텐데, 이제 제가 실험을 진행하면서 이상적으로 진행한 게 아니라 오차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도 비거 및 고찰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부에 1000g, 1kg의 하중이 가해질 때 스트레인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추를 제거하고 외팔부에 1kg에서 800g으로 800g의 하중이 가해질 때 스트레인 측정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200g의 추를 더 제거해서 외팔부에 600g의 하중이 가해질 때 스트레인을 측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를 제거하고 외팔부에 400g의 하중이 가해질 때 그때 스트레인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외팔부에 200g의 하중이 가해질 때 스트레인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추를 전부 제거하고 외팔부에 하중이 가해지지 않았을 때 스트레인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부터 3차까지 3번의 실험을 마치고 다음으로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조, 2조, 3조의 각각 실험 데이터를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결과 및 비고 및 고찰로 결과 보고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측정 값과 길이 측정 값과 그리고 알루미늄 외팔부의 기본 물성치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트레인 게이지와 하중을 가하는 지점 사이의 거리는 100mm, 그리고
외팔보 단면의 가로 세로 길이는 18mm와 4mm입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외팔보의 포화성 레이시오는 0.33에서 0.34, 그리고 탄성계수 영수 모듈류수는 70에서 72GPa입니다. 먼저 실험 결과에서 1차, 2차, 3차 실험의 실험값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0g부터 1kg까지, 그리고 1kg부터 0g까지 하중이 가해질 때 그때의 변형률을 축방향, 횡방향의 변형률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1차 실험에 0부터 1kg 그리고 0g까지 그때의 횡방향, 축방향 그래프, 변형률의 그래프, 그리고 2차 시의 그래프, 3차 시의 그래프, 이렇게 3개의 그래프와 그리고 그 3개의 그래프를 평균 낸 테이블까지 해서 테이블 4개를 먼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평균 낸 실험값을 평균 낸 그 테이블에 있는 값으로 포화성 레이시오, 그리고 응력, 그리고 실험값, 영수 모듈러스 두 가지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최소 한 번은 손으로 풀어 주셔야 되고 손으로 풀지 않은 나머지 데이터는 테이블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계산에 사용하는 공식은 아까 제일 처음 첫 번째 영상 맨 처음 설명드렸던 실험 이론에서 설명드렸던 공식을 사용하면 되는데, 응력은 I분의 my, 그리고 포화성 레이시오는 횡방향과 축방향 변형률로 이루어진 공식, 그리고 실험값, 영수 모듈러스의 실험값을 계산할 때 첫 번째로 훅스로우를 이용한 변형률분의 응력, 그리고 축방향, 횡방향 변형률과 포화성 레이시오를 사용한 공식입니다. 이 두 가지의 실험값과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영수 모듈러스 실험값과 포화성 레이시오, 이 세 개가 실험값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알루미늄 외팔보, 알루미늄의 기본 물성치, 포화성 레이시오와 영수 모듈러스를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번에서 평균을 낸, 실험값을 평균을 낸 테이블을 가지고 하중과 변형률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가로축은 하중, 그리고 세로축은 변형률로 축방향 변형률과 횡방향 변형률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고 및 고찰 작성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영수 모듈러스 실험값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공식의 차이, 그리고 계산값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실험값 포화성 레이시오와 영수 모듈러스 2개, 그리고 알루미늄의 기본 물성치,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오차까지 내주시고 오차의 원인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중과 변형률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를 왜 이런 모양이 나왔는지, 그리고 횡방향, 축방향의 그래프 형태는 어떻게 다른지, 왜 다른지 그래프를 고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3차 실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차의 실험 과정에서 무슨 오차가 발생해서 어떤 것 때문에 오차가 발생해서 오차가 커졌는지, 아니면 커질 수 있는지, 그리고 더 이상적인 실험을 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 이런 각자의 생각을 좀 더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 작성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단위입니다. 일단 제가 보여드릴 데이터는 마이크로 입신론으로 변형률이 측정이 되고, 그리고 하중을 가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 1kg의 포스를 올렸을 때 이게 몇 뉴턴인지 그런 식으로 단위 변환을 확실하게 해서, 그리고 밀리미터는 미터로 변환을 하는 식으로 단위 변환을 확실하게 해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트레인 게이지와 외팔보의 하중 변형률 측정을 통해 탄성계수를 계산하는 실험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처음 영상을 찍는 거라 어수선하거나 아니면 말이 끊기거나 안 들리거나 발음이 안 좋을 수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질문사항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물어볼 게 있으신 분은 저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